10대를 위한 부모 관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아이들의 삶은 바꿀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우성. 부모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예. 네, 오늘은 브레이크 타임 2회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 한 것도 없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너무 많이 갖는 거 아닙니까? 네, 브레이크 타임 중요합니다. 삶에서 휴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 어쩌면 사람들은 휴식을 위해서 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을 위해서 휴식하는 게 아니고요. 쉼 없이 달려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조금 멈춰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 브레이크 타임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다른 얘기보다는 우리 어렸을 때 내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내 삶의 그 변곡점이 됐던 사건들은 뭐가 있었는지 간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변곡점이 없었는데 어떡하죠? 내가 꿈꿨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된 아이를 30이 넘어서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그게 나의 사춘기였고 내가 나를 몰라서 나를 찾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었나 보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아이를 낳고 가장 그래서 이제 늦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아이가 자기를 잘 알고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게 키우고 싶다. 그게 잘 키워야겠다라는 저의 목표였던 거예요. 본인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뭐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알고 나니까 좀 후회되기도 하고 조금 더 빨리 내가 좀 알아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도 너무 늦게 알은 거예요. 제가 좀 어리게 큰 건가 봐요. 부모님이 뭐 저를 막 되게 단속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쁜 세대였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재되어 있는 나의 생각이나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깨달음이 이제 중년에 와서 결국 그런 타임이 인생에 한 번은 존재해야지 네.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 길다 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음이 시작됐다. 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확실해졌다. 보고 나니까 어릴 때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주관련님은 어떻게 저는 변곡점? 학생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자기 표현 못하고 옆에서 나 안 끼워주면 막 울고 그랬던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이런 거 없이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맨날 도서관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학교 도서관이요?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밖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나의 정체성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잘하는 친구인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 학회장 역할을 하면서, 예, 부학회장이지만 하면서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뭔가를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모집을 하고 행사를 치르고 결과를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경험과, 그 다음에 그때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발표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시킨 교수님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수업을 굉장히 발표 수업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럴 때마다 잘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내가 뭐를 잘하는 걸 알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봤을 때 그 뿌듯함이 막 여기 안에서 막 슬금슬금 올라오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삶이 완전히 좀 바뀌었던 변곡점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 또 목적 의식이 생겨서 삶을 정말 열심히 살기 시작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이게 그때 그 교수님의 칭찬이 많이 잠재되어 있던 성격을 끄집어냈군요. 네. 그게 뭔가 인생에서 뭔가 처음 제대로 뭔가 사회적으로 칭찬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첫 번째 경험이셨던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살짝 잘해서 칭찬은 이렇게 귀엽다, 뭐 넌 상냥하다 이러는 게 칭찬이 아니고, 그런 거 내가 처음부터 뭘 해서 끝까지 완주했더니 그걸 너무 칭찬하는 거야.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깨달으면서 그걸 인정받는 순간 숨어있던 욕망과 잠재력이 확 쏟아올랐네요.
어떠셨어요? 궁금한 교수님. 알프님은? 저는 변곡점이 뭐 선생님도 있고 책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를 지금 현재의 성격으로 만든 거는 책인 것 같아요. 책이 가장 컸는데 책을 뽑으려고 막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책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현세 만화가라고 당대 그분을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올리게 만든 이제 공포의 무당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모든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강해야 된다라는 게 그 책에 어쨌든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해도 자기가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막 신미도 같은 데 가서 막 이제 지옥 훈련 받고 하면서 이제 메인 구단이 돼서 막 이제 돌아와서 그 전승을 이제 읽어내는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만화였는데, 거기서 그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입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려면 내가 강해져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나를 단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숫자가 모자라면 이제 끼워주는 그런 아주 소심한 친구였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나약하고 뭐 할 줄 아는 거 없고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지옥 훈련 한번 받고 나면 강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강함에 대한 열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인생을 또 한번 한 2년 수준 바꾼 게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언급하는 책인데 굉장히 얇은 동화책에 가까운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제일 저를 이제 충격에 빠뜨렸던 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 애벌레 이야기인데, 애벌레가 자기 반쪽을 만나서 같이 이제 야 우리 뭐 하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탑 같은 걸 발견해요. 탑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애벌레들이 탑을 쌓고 거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저런가 보다 하고 해서 둘이서 이제 같이 막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애벌레가 많으니까 이제 서로 헤어졌다가 헤어지고 막 올라가는데, 길이 이제 올라가서 길이 점점 좁아지죠. 근데 어느 순간 얘를 밟고 가야만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걔를 밟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뭐한 짓인가. 그걸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둘이가 꼭 껴안고 거기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계속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바닥에 내려가 있어요. 바닥에 내려가 있고 자기 삶을 둘이서 다시 찾아간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나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결정적 순간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순간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서, 그때부터 저는 이 경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춘기면 10대인 거죠? 그렇죠. 아마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의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강해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강하게 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경쟁하는 관계에 이르게 됐어. 그럴 때 난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셨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그때 그 고민이 나도 그때 오면 올라가는 순간을 밟는 순간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여튼 그게 제 삶의 어떤 신조가 되고, 쭉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게 제 변곡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용어 나왔는데 또 이걸 MOT라고 하거든요. MOT. MOT, Moment of Truth. 네, 진실의 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그 당시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제 내재화를 안 한 거지 나는. 재밌다, 아름다운 얘기다,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기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 삶에 영향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나의 인생에서 진실의 순간이 된 거고, 거기에 몰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MOT를 만날 줄 모르는 거지, 우리 인생이. 나 같은 사람 그냥 지나가고 여기는 몰입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 순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다양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 그 만난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점을 많이 찍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언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 지점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진실의 순간이 될 수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거죠. 열심히 아우성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회차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때 그 뒹굴거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뒹굴거리는 시간 내에 결국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생각을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어떤 느낌이 들었다든지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그 감정이나 그 경험들을 한켠에 그냥 몰아놓고 아 이건 다음에 하고 이제 미뤄둔 숙제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숙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실제 그 10대 때 해결이 안 되면 차곡차곡 숙제로만 쌓여있다가 맞아. 어느 날 이렇게 우르르 자기 삶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해결하려고 하면 숙제가 너무 많이 쌓여요. 그걸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숙제는 사실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혹시 저한테는 이렇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인생 책이었다고 하면 인생에서 깨달음을 줬거나 하는 책이나 영화나 뭐 있으신지. 그리고 저의 영원한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빨강머리에. 그거 빨강머리엔 진짜 그 인생 작품으로 꼽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꽂힌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니 되게 고아였고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용기도 있었고 솔직함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부럽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그 책을 읽을 때 되게 힘이 났어요. 뭐 때문이야 막 딱 이런 거라기보단 읽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가가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인가? 그 책을 또 냈거든요. 그 책이 본인이 완전히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빨강머리 애를 읽으면서 그 문장들이 주는 힘으로 되게 이겨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책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네요. 네, 한번 공유 부탁드려요. 네, 한번 공유 드릴게요. 그러니까 빨강머리엔이 보면은 예의도 바르지만 자기 할 말을 꼬박꼬박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러면서도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맞아. 그런 친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보잖아요. 맞아. 아, 맞아요. 네. 맞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 환경이든 다 아름답게 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렇게 이유를 설명을 너무 잘하잖아. 네. 이 세상이 아름다웠을 때 자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부당하다 느꼈을 때 그 부당함을 느낀 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지? 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 머리에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표현할 줄 아는 게 몇 안 되잖아요. 내가 부당함을 당했는데 뭔가 부당해. 근데 왜 부당한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할 때가 많은 건데 그게 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이애나나 매튜 아저씨, 마릴라에도 자기가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들을 너무 솔직하게 그리고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모른 체 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 모습도 너무 좋았어요. 빨강머리엔이 혹시 커서 다시 그 교사로 오지 않았던가요? 네. 네. 그랬던 거 맞죠? 네.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관리아님은 나의 인생 책? 저 인생 책보다 영화인데 네. 제목이 뭐죠? About Time. 그게 그 벽쟁에 들어가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장면이 명장면이냐면 그분도 변호사, 법조인이었는데 너무 일상을 바쁘게 살잖아. 그래서 너무 지치는 거야. 힘들고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아빠도 그런 영적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인데 아빠가 인생을 살다가 지칠 때 아주 짧은 시간을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힘들었을 때 다시 돌아서 어제로 돌아가고
또 어제로 똑같은 타이밍을 돌아갔는데 그 커피를 주문을 하는데 그때는 커피 주세요. 그럼 쑥 하고 나갔는데 두 번째 그 삶을 경험을 하니까 커피 주세요 할 때 그 나를 보면서 그 상냥하게 웃는 종업원 얼굴을 보고 나도 인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하늘을 경험을 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예뻤고 이걸 다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감은 주변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느낄 때 이게 벅차오름에 대한 느낌을 오는 거지. 근데 온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했었을 때는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거가 있었는데 완전히 공감이 됐고요. 꼭 추천합니다. 네. 여기서도 향유하는 삶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되게 본 것도 갖고 앞만 보고 것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것을 둘러볼 때 그것과 함께 호흡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이런 메시지인 것 좀 느껴져요. 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머리띠 안 하셨나요? 댓글 소개하다가 이거 빼먹은 건데 머리띠 왜 하고 있느냐? 외계인 외계인. 네. 맞아요. 저희가 컨셉을 외계 행성, 나부 행성으로 잡고 있고 나부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로 컨셉을 잡고 있어가지고 외계인을 그래도 표상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해서 이 메뚜기 도둑 같은 거 붙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셉이란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네. 혹시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메뚜기 머리 하고 계신 분 보면 나부 행성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어딘가에 또 이제 이 플래시몹 같은 거나 네. 길거리 행사 같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갑게 만나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했고요. 네. 네. 끝 마무리로 네. 교육혁명운동 왜 하시게 됐는지 결정적 나를 왜 여기로 이끈 힘은 무엇인가? 아들 교육 환경을 확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교육시키지 않는 학교를 보냈고 그 안에서 자충우돌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너무 목도한 거지. 학원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 성장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했고 이렇게 아이들이 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강도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공부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그런 삶을 지켜보면서 이게 가능하네? 대한민국에서?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불가능한 세상이 아니었구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되게 에너지를 갖고 자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게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천천히 가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 전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게 꼭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런 친구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거라는 기대로 계속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아이를 키우면서 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크고 자기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아이가 커가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엔 되게 보잘것없는 선택일 때도 있더라고요. 10대 때 하면서 그 선택이 해봐야 얼마나 어떻겠어요. 저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본인은 그 선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너무 열심히 살고 그 삶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어떻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조금 건방지게 그리고 감히 이와야 함께 살아갈 다른 친구들도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 그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아이가 함께 살아갈 그 친구들에게도 이런 삶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건방진 사회적 책임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만났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읽은 그 최재철 교수님의 책을 딱 읽으면서 나 이거야 라는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어차피 누군가는 할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하자. 요즘에 참 어른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같은데 최재천 교수님 요즘에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좀 보태 쓰시라고 꼭 양심 최근작입니다. 네. 주문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 아이들이 놀던 놀이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놀이터 놀 때 가끔가다 거기 보면 모래 사이에 돌뿌리 같은 게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어떡하나요? 부모님들 가서 돌멩이 끄집어내서 놀이터 밖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어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세대가 살아갈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위치에서건 간에 나 혼자만 살아남아야겠다든지 내 자식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공간을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좋은 공간, 조금 더 숨쉴만한 공간, 살만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데 힘 보태는 거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네. 그게 양심이 있다면 해야 될 일 아닌가. 차마 어차피 차라리. 네, 그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끼게 됐습니다. 네. 그 개간지인데 최근에 책 제목이 우리는 왜 이기는 일에 삶을 낭비할까? 이런 이 단어의 책 제목이 너무 꽂히는 거예요. 전 낭비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몹시. 몹시, 그렇지. 그건 너무 아깝잖아. 네. 이기는 일에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철학인 건데 내가 어떤 삶을 꾸려갈 건가. 뭐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들에게 희망을 내서 제 인생 목표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할 무렵에도 대기업을 갈까, 연구소를 갈까, 아니면 작은 기업을 갈까 이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다가 대기업을 가면 그 상황을 맞닥뜨릴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맞는 사람들이 있는 작은 기업을 가자 이렇게 선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도 지난번 댓글에도 그런 거 있었지만 결국 너네 못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약간 이게 심포도론인데요, 그죠? 따지를 못하니까 지금 연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넋두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내가 이 포도가 내가 꼭 따야 될 포도인지 아닌지 그거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내가 꼭 따야 할 포도가 아니면 다른 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모두가 다 지금 포도를 따고 있다고 해서 내가 꼭 따야 될 포도는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선택 25년 전 선택인데 그 선택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때부터도 계속 점점 더 저는 행복해지고 있는 1년 1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0대 때 철학적 사고가 얼마나 이후의 그렇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브레이크 타임으로 그냥 여유롭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되셨나요? 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먼저 바뀌면 아이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 반란군이 돼서 한번 세상 바꿔봐요. 나부터!